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고, 이렇게 일단 한 주가 지났으니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 이렇게 오늘 좀 썸네일을 만든 이유는 바이오 회사 투자 부의 추월차로 열렸다. 요거 이제 톡방에서 진격의 거인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런 제목으로 해봤는데, 좀 절대 동감을 하거든요. 작년부터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약간 결실이 진짜 급격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기간이 도래한 것 같거든요. 거의 10년의 결실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예전에도 바이오 투자로 그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확실히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부의 사다리라고 하잖아요. 사다리 끊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소수의 부의 추월차로가 바이오 투자로 저는 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 지금 장이 좋은데 또 언젠가는 장 안 좋아서 많이 눌릴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 주 지났으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7월 3일인가 4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천만 원을 시작으로 처음 투자금으로 해가지고 매달 60만 원씩 넣으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 요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120만 원이 총 들어갔고 수익이 지금 650만 원 정도 났죠. 650만. 그러고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매매를 잘 안 하거든요. 거의 한 달에 이때까지 한 두세 번 했나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면 약간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그냥 별로 안 건드셔도 돼요. 장을 계속 바라볼 필요도 없고. 왜냐면 이거 진짜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거래 안 하거든요. 두세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두 번 하나? 한두 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페트로는 비중이 제일 많은데 62%, 알테오젠은 17%, 보로노이는 39%, D&D 파마텍은 35%,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이게 이제 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다 성과들이 괜찮습니다. 수익률을 계산하려고 이 빈 장표를 넣었는데, 아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총 2,770만 원인데 2,120만 원을 넣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 조금 넘게 수익이 난 것 같고, 요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는 4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연 수익 목표가 한 20%거든요. 20%. 그래서 애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제 밑에 있는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에 복리 계산기 있거든요. 적금 복리 계산기. 그래서 300만 원씩 매달 저금을 하고 1년에 30%씩 복리로 계산을 했을 때 10년이면 이게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1000만 원씩 저금을 해가지고 그냥 예금 같은 거 아예 계산 안 하고 1년이면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이잖아요. 1.2억. 이거를 한 20년 정도 모아야지 24억,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거하고 300만 원을 1년 30%로 복리로 굴렸을 때 사실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10년만 더 굴리면 얘는 한 50억 되는 거잖아요. 맞죠? 1.2억 곱하기 20년으로 해버렸네. 10년이면 12억이다. 그러고 이게 24억. 이게 비슷했는데 10억인가 11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복리를 20년으로 해버리면 이게 얼마더라?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도 그 손실을 보는 구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복리의 마법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연수익 20%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실 40% 이거 뭐 좀 40% 30% 이런 거 되게 수익률이 좋은 거라서 분산 투자를 하면 또 약간 리스크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거 일단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그 트레이딩을 잘 안 하거든요. 한 달에 뭐 한 번에서 5번도 거래를 안 해요. HTS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데 막 호가창을 보면 쌓여있는 매물들 막 보고 하면 막 팔고 싶고 막 지금 수익 실현하면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원숭이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호가창 보지 마시고 현생 사세요. 현생. 현재에 집중하시고 현재에서 좀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포트폴리오 점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해보면, 펩트로는 뭐 이제 공장 착공이 눈앞으로 왔죠. 기공식 약간 할까? 뭐 요런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포인트고, 공장 규모 변경을 만약에 한다면, 그냥 예상이에요, 예상. 한다면 또 공시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도 나올까 약간 기대 중이고, 기술 수출 계약이 이 공장 착공과 시기가 맞물려서 뭐 같이 나올까, 뭐 이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루머 아닌 루머들, 뭐 새어 나오는 정보들,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데, 뭐 그냥 본질만 봤을 때 릴리는 펩트론을 엄청 필요로 하고, 뭐 초격차 기술이고 저는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차하면 2030년까지 뭐 일정 물량 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 기본 한 30조 40조는 돼 있지 않겠어요, 회사가? 지금 7조인데 5년 정도 투자해서 4배 갈 자산은 사실 없거든요. 뭐 이렇게는 사실 다 안 하겠지만,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 등락을 다 발라먹으려 하지 말고 그냥 요 밑에서만 계속 사도 엄청난 수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종목이라면. 일단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이제 때가 온 것 같거든요. 때가 왔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전하고 업사이드도 엄청 큰 것 같고, 키트루다이스시 허가가 이제 예정은 9월 23일인가 22일인가 그렇잖아요. 22일 아니면 23일인 것 같은데 조기에 허가가 나왔으면 좋겠고, 뭐 기다려 봐야죠.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키트루다이스시 이거는 이제 실적이 찍히는 거잖아요. 당장 올해 말부터 내년에 쭉 이제 찍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넘버가 찍히는 거고, 기관에서 좋아하는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아미반타마브로 그 할로자임 인핸즈 기술로 해가지고 SC가 부작용이 줄어들고 OS 개선되고, 이게 이제 OS 개선되는 거니까 효능 좋아지는 것도 증명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중항체를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비싸게 이제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큰 웨이브거든요. 큰 흐름인데 이거 이제 다 알테오젠한테 와야 되거든요. 알테한테.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고, ADC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내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큰 파도가 알테오젠한테 두 개가 다 오는데, 이런 내러티브도 있고 넘버도 지키면 거의 뭐 내년에는 사실 알테오젠 무적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뭐 50만원 밑에서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거는 계속 봐야 되겠지만 계속 그냥 사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전하고 좋은 종목이다. 그 다음에 보르노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일인가 싶은데, 역시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학회를 앞두고 한 달 반 정도 혹은 2달 전에는 이렇게 좀 오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 지금 다가오고, VRN07 이거는 오리게 판 거잖아요. 114 에노저 티닙이거든요. 에노저
그래서 이거 이제 얘가 이제 발표를 단독으로 썼을 때 1차 나이브에서 어느 정도 1차 나이브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게 만약에 잘 나온다면 VRN 11도 잘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기대되는 이벤트고, 이번에 뭐 VRN 10, VRN 이거는 11이에요. 11 결과도 데이터도 이제 발표되겠죠. 그래서 뭐 보로노이는 다 좋은데, 근데 이제 기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보로노이 제가 자료를 따로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목요일 날 저녁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 올리고, 일하느라 못 올리고, 금요일 날 한 10몇 프로 올라 버리니까 이거를 약간 올리기는 뭐 또 올랐는데 약간 해제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건 안 했고, 타그리소하고 이중항체 ADC 이거 발표됐잖아요. 이번에 EGFR하고 허3 ADC,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항체도 아니고 이중항체에 ADC를 붙인 거죠. 이중항체 ADC 계약금이 8억 불이거든요. 8억 불이면 1조잖아요. 1조. 그래서 이게 엄청 큰 1.1조 큰 계약인데, 이게 결과가 어느 정도 잘 나왔거든요. 부작용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이중항체뿐이 아니고 그냥 ADC도 아니고 이중항체 ADC가 타그리스하고 병용을 해서 결과가 그 ORR이 막 95%, 1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그리소 더하기 키모도 결과가 잘 나왔고, 타그리소 더하기 트롭트 ADC인 다토 DXD도 결과가 더 잘 나올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타그리소 더하기 이중항체 ADC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VRN 11은 얘네들하고 다 싸워서 엄청난 초격차? 아무튼 훨씬 우월한 그 1차 나이브에서 PFS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진짜 50개월 이렇게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대적 흐름이 병용이다. 병용.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좀 넘겨서 PFS 그냥 단독으로 썼을 때 40개월에서 50개월 나올 거라 치면, 키모를 만약에 같이 하면 또 여기서 훨씬 더 한 10개월 정도 더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서는 기술 수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임상은 속도전이고 그냥 약간 멀티플로 병렬식으로 임상을 쭉쭉쭉쭉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로노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비용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알아서 잘 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병행 요법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다. 이 섹터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D&D 파마텍은 뭐 호재들이 많죠. 오늘인가 어젠가 엄마 엄마 친구가 뭐 알테오젠 작년에 제가 뭐 그냥 얘기해서 사서 수익을 지금 봤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본전이 왔다고 삼성전자를 팔고 뭐 살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알테오젠 들고 있으니까 D&D 파마텍 사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하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구용 임상 곧 들어갈 거고, 24주 데이터 뭐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아마 발표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면 자금 조달 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뭐 발표할 것 같고, 라이센스 아웃 저는, 그러니까 이거 앞에 뭐냐, 이거 8억 불 계약금이 8억 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메시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베스트 인 클래스 후보를 30조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뭐 GLP가 적어도 한 4, 50%는 먹을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8억 불인데, 아무리 시장이 크다고 해도 이것도 뭐 병용으로 다 쓰이고 단독으로 그렇게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5천억 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사장님이 서보드 타이드가 지금 시장에 나와서 얼마에 팔릴 건지 예상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2천억, 3천억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뭐 틀릴 수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D&D 파마텍은 지금 너무 하방이 막혀 있는 주식인 것 같다. 업사이드는 뭐 100% 정도는 적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도 좋은 소식들이 있죠. 이게 계약이 나왔잖아요. 뭐 탑 15 글로벌 바이오, 뭐 어쨌든 15 제약사, 탑 15 제약사 빅파마. 그래서 뭐 요것도 있고, FB에서도 발표를 한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뭐 제 생각에는 표준화는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회사의 시간과 투자자의 시간은 조금 속도가 다르다는 게 문제죠. 제 생각에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으니까 이중항체 계약을 쫙 하고, ADC 계약도 쫙 하고, 그냥 플랫폼 같이 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장만 계속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계약이 뭐 한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큐리옵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계약이 하나 나오고 얼마나 속도감 있게 다음 계약들이 쫙 나오는지,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나올 것 같은 시점에서는 비중을 많이, 정말 많이 실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토모큐브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박용근 대표님 9월 15일 그 토모큐브 테크데이 하더라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15일 날 온라인으로 저기 뭐냐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참가비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 뭐 신청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오르가노이드라고, 그니까 이게 원래는 전임상 시험을 동물에다가 했었잖아요. 동물에다가 했는데, 뭐 쥐라든지 마우스 렛이 있죠. 아니면 뭐 토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원숭이, 영장류들도 있을 거고, 비글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비윤리적이기도 하고, 그러고 실험이 부정확한 거예요. 부정확.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 하지 말고 FDA에서 오르가노이드라고, 세포 있잖아요. 줄기세포 같은 거에서 얘네를 배양을 해서 조그만 티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간의 크기가 이 정도면 한 요만한 오르가노이드 티슈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조금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대강 개념 알고 계세요? 요 정도만한 티슈를 만들어 가지고 요 사람 세포에서 유래한 요 조직에다가 전임상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이제 해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FDA에서 25년 4월부터 전체적으로 다 바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단일항체 그 키트루다 같은 거죠. 이런 약들은 전임상을 이제 오르가노이드 티슈 뭐 요런 데다가 해라, 요렇게 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대적으로 전방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과 맞냐고 보면 완전 맞죠. 토모큐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르가노이드 시장에서 라이브 셀 이미징 요쪽에는 그냥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토모큐브 홀로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현미경을 개발하는데, 요 현미경으로 그 세포를 보면 살아있는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CBC라고 하는 기계를 병원에서 이제 쓰는데, CBC는 뭐 전열, 그 EDTA 바틀에 넣은 전열을 이제 이렇게 샘플을 딱 따가지고 기계가 웅 돌려주면 뭐 WBC, 플라텔렛, 뭐 저기 뭐냐 헤마토크리트, 그러니까 그 적혈구 수치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쭉 알려주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조금 자동화만 좀 하면 요 현미경에다가 넣어버리면
그냥 세포를 이렇게 데이터가 막 많이 쌓여 있어서 AI로 학습을 시키면 요 한 단면, 몇 개 단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헤모글로빈 수치나 뭐 특정 셀들 WBC 안에서도 뭐 뉴트로필, 뭐 바소필, 뭐 그런 거 많거든요. 에오지노필 이런 것들 그냥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타내 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물론 기계가 많이 비싸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런 상상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러고 병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포 분석을 할 때 그냥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쌓이기만 하면 AI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분석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염색약들이 되게 많거든요. 염색약들이 되게 많은데 염색을 해서 보고 거의 모든 병리학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아예 그 특정 학문의 패러다임을 약간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잠재력도 있고, 독성 실험, 그러니까 전임상 할 때 실제로 그 로슈였나 원숭이 실험까지 쥐 전임상에서 원숭이 실험까지 독성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사람에서 투여를 했더니 뭐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뭐 MODS라고 다발성 장기부전 이런 것도 와가지고 되게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정확하니까 실제로 근데 요렇게 사고가 났던 거를 오르가노이드 티슈로 전임상을 했더니 피할 수 있었더라, 뭐 요런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방 시장이 엄청나게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토모큐브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것만이 끝이 아니고 그 산업계에서 워낙 현미경이 정확하고 그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 반도체는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잖아요. 이제 뭐 3나노에서 2나노로 가고 뭐 1.5나노로 가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수율을 잡아야 되는데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 현미경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크 시스템즈가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반도체에서 제일 핫하잖아요. 유리기판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반도체는 제가 잘 몰라서 하이브리드 본딩 요런 분야에서 실제로 뭐 공정이 잘 되고 있는지 수율이 잘 잡히는지 요런 거 이제 또 데모 장비가 납품이 된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TSB 같은데, TSB 맞나? 아무튼 그래서 뭐 요런 거에서도 좀 빅샷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파크 시스템즈 대표님이 토모큐브 사회이사로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 계속 추적 관찰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올라도 6천억이에요. 뭐 기업이 잘 되면 이런 종목들도 3조, 5조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잘 분석을 해보고 팔로우업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요런 내용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네. 내일 일요일인데 주말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